요즘 시장을 보면요. 머릿속에 물음표가 딱 찍히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한쪽에서는 뭐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다, 규제 법안이 통과된다 이런 굵직한 소식들이 막 들려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 분위기가 정말 싸늘하죠. 맞아요.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걸 봐도 몇 달째 계속 공포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고요. 네, 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바로 그 혼란스러운 상황의 본질을요.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아주 날카로운 한 문장으로 정의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이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본격적인 크립토 윈터다. 크립토 윈터? 와, 듣기만 해도 좀 오싹한다는데요. 네, 그렇죠. 오늘은 바로 이 혹한기라는 진단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좋은 소식에도 시장은 꼼짝도 안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겨울의 끝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할지도 함께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사실 조정이든 겨울이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가격이 떨어지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락은 하락이죠. 그런데 왜 굳이 겨울이라는 이렇게 강력한 딱지를 붙이는 걸까요? 그냥 말장난은 아닐 텐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조정과 겨울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요, 바로 시장의 반응성에 있습니다. 반응성이요? 네, 과거 2018년이나 2022년의 그 윈터를 돌이켜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 그때도 그랬나요? 그때도 나름대로 좋은 소식들은 계속 나왔거든요. 뭐 유망한 프로젝트가 파트너십을 맺었다,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가격은? 미동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고 부를 때도 소지 아예 꽁꽁 얼어붙어서 물이 끓지 않는 딱 그런 상태군요. 정확한 비유십니다. 시장 전체에 냉기가 쫙 깔려서요. 아무리 좋은 뉴스가 터져도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차피 안 오르는데 이런 분위기? 바로 그겁니다. 개별적인 악재 때문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자체가 완전히 얼어붙어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상태. 그게 겨울의 무서운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와이즈 CIO도 그냥 윈터가 아니라 영화 레버넌트 있잖아요. 네, 그 처절한 생존기. 네, 거기에 빗대서 풀블로운 윈터, 그러니까 혹한기라고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시장을 숫자로 한번 들여다보죠.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이 작년 10월 고점 대비해서 한 39%, 이더리움은 한 53% 정도 하락했다고 나와요. 네. 물론 큰 하락이긴 한데 솔직히 과거 윈터 때 80%, 90%씩 폭락했던 걸 생각하면 이 정도면 혹한기라고 부르기엔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바로 그게 이번 분석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바로 기관 자금이 만든 착시죠. 착시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39%, 53%라는 숫자는요. 시장의 진짜 온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미 70%, 80%를 넘어서 거의 90% 가까이 하락했어요. 사실상 2022년 겨울 수준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지표는 사실상 일부 대장주들 때문에 왜곡된 수치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시장 전체가 골고루 하락한 게 아니고요. 특정 자산들, 아래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방어막이 쳐져 있었던 겁니다. 방어막이요? 네. 그 방어막의 정체는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입니다. 아, ETF. 그렇죠. 올해 초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거대한 자금 유입 통로가 열렸고 또 여러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형태로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들어온 막대한 자금이 비트코인 같은 소수의 대형 자산 가격을 강력하게 떠받친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시장에 그 처참한 하락세가 가려지는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와,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저도 자료를 보면서 몇 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ETF와 트레저리를 통해서 기관들이 매수한 비트코인 양이 무려 74만 4천 BTC. 네, 그렇죠.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100조 원에 가깝다는 추정인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시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는 뜻이 되잖아요. 네, 이 추정치가 이번 분석의 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4만 4천 BTC. 네, 다만 이 숫자는 공식 집계 데이터는 아니고요. 여러 데이터를 종합한 비트와이즈의 추정치라는 점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추정치군요. 네, 하지만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죠. 만약에 시장이 약세로 돌아섰을 때 이 100조 원 규모의 가격 방어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비트코인의 낙폭이 지금의 39%가 아니라 60%를 훌쩍 넘었을 거라는 가설까지 나옵니다. 와,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손이 시장의 바닥을 그냥 확 들어올려 버린 셈이죠. 그렇지만 그게 꼭 좋은 현상이라고만 볼 수는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기관픽을 받은 자산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고사하는 일종의 양극화 시장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 현상은요, 시장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구조의 변화? 네, 과거로에는 모든 코인이 함께 오르고 함께 내리는 그런 커플링 현상이 강했다면요. 이제는 기관 자금이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존이 갈리는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는 거죠. 아, 비트코인 그리고 곧 ETF가 출시될 이더리움까지가 그 방어막 안쪽이라면 대다수의 다른 자산들은 혹한기 칼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셈입니다.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자산이 그 방어막 안쪽에 있는지 아니면 바깥쪽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지긋지긋한 겨울은 과연 언제쯤 끝날까요? 자료에서 겨울의 끝은 환호가 아니라 탈진에서 온다. 이 문장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도 그 문장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보통 시장의 반등,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하면 모두가 환호하고 축포를 터뜨리는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네, 그쵸. 막 불꽃 튀고. 하지만 역사는 정반대라고 말해줍니다. 진짜 바닥은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미디어에서는 더 이상 암호화폐 뉴스를 다루지 않고 거래량은 메말라붙고 주변에서 너 아직도 그거 하냐? 이런 눈빛을 보낼 때 바로 그 완전한 무관심과 탈진 속에서 조용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모두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가 진짜 바닥이라는 게 참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듣고 보니 제가 2018년 겨울을 겪어봐서 아는데 그때 정말 아무도 암호화폐 얘기를 안 했어요. 네, 맞아요. 친구들한테 얘기 꺼내면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바로 그 분위기, 그 완전한 무관심이 진짜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경험입니다. 비트와이즈 CEO는 이번 겨울이 이미 1년 넘게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제 혹한기의 초반보다는 후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아, 그래도 희망적인데요? 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지만 이미 상당 부분을 지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덧붙였죠. 어쩌면 그 탈진의 시기가 머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가 바닥이라는 게 참 역설적인데 그럼 우리가 그냥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마냥 기다릴 순 없죠. 혹시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슬슬 어둠이 걷히는구나 하고 느낄 만한 구체적인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대신에 시장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오, 체크리스트요? 첫 번째는 ETF 자금 흐름의 추세입니다. 추세요? 네, 하루 이틀 순유입, 순유출을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고요. 며칠 혹은 몇 주에 걸쳐서 꾸준히 자금이 들어오는 지속적인 방향성이 나타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 이게 기관들이 단기적인 판단이 아니라 장기적인 확신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단말성 이벤트가 아니라 추세를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시장 온기의 확산 여부입니다. 온기의 확산이요. 네, 비트코인 혼자 독주하는 장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됐던 중소형 알트코인들까지 서서히 살아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아, 이게 투자자들이 더 이상 안전자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시 위험을 감수하려는 심리, 즉 리스크 선호 심리가 돌아오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하나도 빚을 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가 급증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러면 작은 가격 변동에도 수천억 원 규모의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는 연쇄 청산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죠. 이런 대규모 강제 청산 뉴스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것. 이게 시장의 거품이 빠지고 훨씬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뉴스가 잦아들면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인 것 같네요. 네, 네 번째는 구조적 발전이 가격에 반영되는가입니다. 구조적 발전?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가져오는 RWA 기술이나 국경 간 결제를 혁신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처럼 산업의 기초 체력은 겨울 동안에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개발은 계속 되니까요. 네, 이런 푼더멘털의 발전이 더 이상 무시되지 않고 실제 자산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역시 규제군요. 이건 늘 뜨거운 감자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규제 및 정책의 명확성입니다. 자료에서는 미국의 클래리티 액트를 예로 들었는데
어떤 자산이 증권이고 상품인지,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주는 정책적 촉매제가 등장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이 거치는 곳에 스마트머니가 흘러들어오기 때문이죠. 오늘 내용을 쭉 정리해 보니까요. 지금 시장을 단순히 겨울이냐 아니냐 이런 이름표 논쟁으로 보는 건 핵심을 놓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한 자산이 앞서 말한 그 기관의 방어막 안쪽에 있는지 아니면 혹한의 칼바람을 맨몸으로 맞고 있는 바깥쪽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구분하는 것. 이게 우선이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바닥을 신처럼 예측하려는 노력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거든요. 맞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네. 그보다는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체크리스트를 나만의 계기판으로 삼아서 시장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훨씬 현명한 접근법이 될 겁니다. 이번 비트와이즈의 분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줍니다. 어떤 질문이죠? 기관이 만든 이 거대한 방어막은 과연 다음 상승 사이클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이전과는 다른 관점을 얻게 되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